내가 어차피 혼자서 하지 못할 가치 있는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직이란 게 필요한 거잖아요. 실제 수평적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서로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코치는 누구랑 일하는가,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보통 우리가 삼각편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 교육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, 최종 소비자죠. 그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은 이제 코칭 펌, 이런 파트너, 교육회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. 크게 이렇게 두 부류, 그리고 그 안에 코치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삼각편대라고 보여집니다. 교육회사는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면 되겠죠. 거기에 전제 조건은 고객사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 파악한 거를 선택하는 코치가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. 그리고 현장에서 그 솔루션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더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또 연결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을 거고요. 만약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원할 거예요. 코치들은 이런 욕구들을 제대로 파악해 줄 수 있느냐, 파트너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느냐가 거의 50% 이상을 차지를 하는 건데,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 혹은 미비한 상태에서 나가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현장에서 이제 다시 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. 코칭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코칭의 모자를 쓸 때만 수평적 마인드십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할 때도 좀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내가 어차피 혼자서 하지 못할 가치 있는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직이란 게 필요한 거잖아요. 그것이 타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나의 욕구만 이제 질주가 됐을 때는 마찰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저는 그런 욕구들을 서로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이제 나름 강의를 되게 잘 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임원분이셨는데 첫날 계속 본인의 그 임원 경험 얘기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뒤에서 그 고객사가 그러지 말고 참여형도 토론도 시키고 영상도 한두 개 정도 보여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 중간에 피드백을 준 거예요. 그랬더니 이분께서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보면 저 친구들도 결국 내가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끝까지 쭉 그렇게 가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다른 강사님을 해달라고 교육 파트너사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저녁에 교체해 되셨어요. 뒤에서 바라보는 모니터링하는 어떤 교육생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조직 문화의 분위기는 그 사내 내부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나름의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준 건데, 그럴 때 실제 수평적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고 즉시 대응을 했었으면 그분이 그날 그렇게 상처받는 일은 아마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런 어떤 사례들이 저도 보면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.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. 예를 들어 고객사는 코칭 교육회사를 서치하는 과정들, 누가 우리 회사의 어떤 이런 니즈,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거나 채워줄 수 있을지를 찾는 거고, 그리고 그 찾은 회사들 중에 실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미팅 같은 거고,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단계가 현업에서 그 솔루션이 들어가는 단계잖아요. 그 공통의 목표의 출발점은 사실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니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거기에는 이제 대표의 철학이나 대표가 끌고 가고 싶은 조직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는 과정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을 때 그 목표들을 이 코칭 펌은 채워줄 수 있냐, 그리고 이 코치는 채워줄 수 있냐,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들을 나머지는 맞춰가는 과정이죠. 저는 일단은 좀 감정을 배제하고 접근하는 게 일단은 오해를 좀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을 어떻게 하면 서로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야 라고 하면 중립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근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오해가 더 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거든요. 내가 해석을 하고 감정을 실어버리면 그 다음 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구나, 내 안에 불편했던 감정이 뭘까,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. 근데 이런 거의 전제 조건은 최소한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아야 되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, 사람은 남의 생각이나 남의 감정을 다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렇진 않다.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얘기해주고 같이 소통할수록 그런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다.
중간적인 좀 그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. 하나의 이론에 너무 침착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론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교육도 보고 이런저런 회사 대표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보고 그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, 코치는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되, 단 내가 코칭 스킬이나 이런 걸 배운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저도 2006년도에 KPC 준비해서 딸 때 주말에 한 번도 안 쉬고 나와서 제 파트너들 만나러 다니면서 코칭 로그를 쌓았거든요. 막 내가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집에서 쉴 때보다 더 재미있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인터뷰 분위기 이끌어져서 저는 좋았고,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지식을 갖다가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사회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가는 지식인으로서, 어떤 교육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들을 함께 더 모아주시고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